안녕하십니까, 한백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영상은 아니고 제가 저희 극단 배우 단원들에게 공유했던 강의를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단원 배우들하고 연습할 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손소독,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작품을 대할 때의 첫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가짐, 정신. 일단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작업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덕션, 작품을 들어가는 작업이야. 훈련 기간을 넘어서 작품의 기간으로 넘어가는 건데, 대본 분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인물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심플하게는 그게 다야. 작품 분석을 하고 그것을 인물로서 어떻게 살아나게 만들 것인가, 거기까지 배우의 역할인 거지. 스타일을 만드는 건 연출의 몫이니까. 심플하죠?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극단 배우는 사람들에서 주최하는 국제 배우 훈련 워크숍에서 참가하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 배우 훈련들과 여러 가지 연기적 방법론, 재밌고 다양한 훈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와서 예술적으로 즐겁게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업 과정에 있어서 유연함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야. 거기에 강조점을 나는 두고 싶어. 물론 여러분들이 인물들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질서와 논리를 갖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안정감을 항상 갖기를 원하니까. 저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시스템을 여전히 갖춰 나가고 있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저한테는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연기를 나는 오랫동안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조금 한 10년밖에 연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해. 결국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규칙, 시스템에 얽매이지도 말고 거기에 의존하지도 않는 것이야. 결국 연기에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술이라는 장르는 창작을 하는 장르잖아. 창조를 해내야 되는, 창의력을 가지고 노는 싸움이야, 그렇지? 거기에 사실 규칙 따위는 없는 거지. 그 본질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 정답은 없다라는 결론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예술에 대해서 모든 장들 하나의 살아있는 장면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장을 완료했다고 치부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극단 배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연장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것들을 바꿔내잖아. 공연이 끝날 때까지 나는 완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내일의 관객이 있고 또 내일의 관객이 있고, 우리는 관객들한테 끊임없이 조금 더 가까운 것, 조금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 예술의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혹은 후반에 절대 완료했다고 치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자유에 기초한 창의력과 책임에 기초한 자유는 실생활에서처럼 엄격한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창의력, 창조, 창작,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냄에 있어서는 엄격한 공식을 결국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야. 창의력이라는 것은 엄격한 공식을 벗어났을 때 새로운 게 창조되니까, 사실. 기존의 틀을 깨버렸을 때.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예술가로서. 그 다음에 분석에 관해서 총정리를 짧게 하면, 여러분들이 작품 분석을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든 혹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작업은 행동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토론하지 말란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작업은 행동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야, 이 예술 창작 작업에서. 그리고 이건 뷰포인트적인 건데, 자연 발생적인 행동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점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분석하고 작업한 것을 가지고 어떤 실행에 옮길 때 거기서 자연 발생하는 것들, 연습을 하면서 얘기가 나오거나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것들을 앉아서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습관이 잘 들여지면 여러분들이 장면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고, 장면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오디션 대사 이런 거 만들어내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진다는 얘기야. 이게 작품을 대할 때의 첫 자세라고 생각하면 돼. 마음가짐, 정신, 결국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첫 접촉에 대해서, 작품과의 첫 접촉, 작품을 처음 대할 때, 제가 여러분들 이제 희곡을, 그러니까 대본을 읽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관객으로서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 배우들은 흔한 이제 함정에 빠지기 쉽거든. 이미 배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본을 읽을 때 온전히 읽기가 참 힘들어. 배우가 출연한 작품의 대본을 읽을 땐 그 배우 역시 관객이라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처음으로 대본을 읽을 땐 우리도 관객인 거야. 우리에게도 첫 경험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대본을 읽는 것이 굉장히 좋다. 배우가 벌써부터 연기를 어떻게 할지 연기 톤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야. 이야기에.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대본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본을 읽을 때부터 이미 갇혀버린단 말이야. 이미 갇혀버리면 안 돼. 대본을 읽었을 때 떠오르는 첫 이미지들을 고집하지 말고 과감히 버려. 그건 정답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기 때문이야. 첫 이미지에 갇혀서 그것을 고집하고 마음속에 남겨두지 말고 그 이미지들을 과감하게 버려. 우리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어. 그리고 그 갈 길은 공연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거야. 극작가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것부터 자문해야 돼. 작품을 읽을 때. 이 극작가가 의도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극작가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자문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그것은 곧 오디션의 합격 비결이야 사실. 그걸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조연출, 뭐 혹은 연출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작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심사위원을 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 수 있어야 오디션을 준비할 거 아니야. 그건 결국에 오디션을 합격하는 지름길이지. 그걸 파악할 능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분석 작업했던 거 그걸 문장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 가슴과 머리를 거쳐서 내 손을 통해 글자로 정립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정리해서 문장으로 정립할 때, 글자로 적을 때 비로소 정리가 돼. 그래서 제가 배우일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배워봤자 그것을 매일매일 정리하면서 글자로 쓰는 사람과 그냥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내 마음속에 쌓이겠지, 내 머릿속에 쌓이겠지, 그걸 믿고 그냥 하는 사람과는 한 1년, 2년 뒤에 확실히 차이가 나, 확실히.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배우일지 잘 안 쓰는 사람들 많은데 너무 안타까워 사실.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 그걸 다 날려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이 순간에는 별거 아니겠지만 1, 2년 쌓이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성인이잖아. 내가 더 이상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는. 나는 중요성을 이미 알려줬어. 하면 무조건 좋아. 이건 좋은 거야 라고 무조건 알려줬어. 이제 그 다음은 너네 몫인 거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헷갈려하는 사람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우리처럼 테이블 작업을 통해서 같이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정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대본 분석을. 내가 정의 내린 것이 정확한지 아니면 이게 틀린 건지 그 여부는 궁극적으로 연출가가 결정을 하거나 혹은 우리처럼 연출가와 배우가 합의를 할 것인가. 그 두 가지예요. 이걸 내가 혼자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런 겁니다. 근데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 뭐 정말 막 그 바쁜 프로덕션인데 내가 완전 단역 배우로 들어갔다. 한 대사 한 줄 있어. 내가 이걸 가지고 연출가가 너무 바빠서 다른 걸 하는 너무 바빠서 이걸 합의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올 수 있잖아. 그럴 때 발휘해야 되는 게 분석 능력이지. 연출가와 합의를 하지 않고도 연출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인 것 같아. 다만 합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합의하는 게 좋다. 그냥 합의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건 그렇게 이로운 방향은 아닌 것 같아.